자, 지난 시간에서 법률행위의 종류로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단독행위. 그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중요하고 그 예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떠요. 며칠 전에 중개사 시험에서도 그 부분이 떴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틀리면 안 됩니다. 주는 문제요. 예.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법률행위 종류 파트에 썼던 내용적인 이해를 묻고 싶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단순 암기로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게요. 자, 법률행위를 법률 효과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은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 보세요. 가별간에 10월 10일자에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 행위 중에 하나죠. 그죠? 법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이 원하는 법률 효과는 무엇이다? 소유권 획득이죠. 근데 소유권 획득이 요 단계에서 달성이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었죠. 소유권 획득을 앞으로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가별간에 약속만 한 단계죠. 그죠? 요 단계 행위로 의무 부담행위. 제목 체크하시고 의무 부담행위요. 다른 말로 이 단계에서는 채권 채무만 발생했다. 그죠?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하는 행위, 채권 행위라 합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이 같은 당사자의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하는 이와 같은 법률 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 또는 채권 행위라 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려면 갑이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남습니다.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요. 권한 없는 자도 할 수 있다 체크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은 된다고 보세요. 이와 같은 의무 부담행위는 권한 없는 자도 할 수 있다. 자, 굳이 궁금하시면은 569조 조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A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죠? 근데 어렵게 팔았어요. 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만이, 권한자만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권한자도 이와 같은 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어요? 요 날짜까지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기로 했죠. 그때 갑이 약속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면 그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다. 그죠? 그런데 A로부터 매수를 못해서 못 넘겼어요. 그러면 약속을 위배했기 때문에 책임만 지면 되죠. 그래서 계약은 어떤 의무 부담행위는 권한 없는 자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특징이요. 자, 그 부분을 특징적인 모습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요. 처분행위. 자, 요 단계 보세요.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잔금과 등기를 막교환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전에는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다? 매도인에게. 그죠? 이제는 종국도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이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매수인에게 종국적으로 넘어갔죠. 이와 같은 가불간의 행위를 처분행위라 합니다. 즉 종국적인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는 처분행위라 합니다. 처분행위. 즉 요 단계 행위를 말해요. 처분행위가 대표적인 게 소유권을 넘겨줬죠. 소유권은 채권입니까? 물건이요? 물건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이자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자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이 발생했죠. 채권입니까? 물건이요? 물건이죠. 이와 같이 종국적인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행위를 처분행위라 합니다. 처분행위. 자, 그러면 이제는 원한대로 소유권자가 됐죠.
더 이상의 이행의 문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특징 밑줄 볼게요. 근데 이와 같은 소유권을 넘기려면 누구만요? 근한자만이요. 근한자만. 따라서 갑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 못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어떻게 넘길 수 있었어요? 없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누구만이? 근한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근한자의 행위는 뭐요? 무효가 됩니다. 의무부담행위는 뭐요? 근한자만이 아니라 무근한자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즉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한 없는 자도 의무부담행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처분행위는 근한자만이에요. 따라서 근한 없는 자는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권행위 밑줄 볼게요. 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줄임말이죠. 법률행위 중 어떠한 법률행위를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뭐요? 물권행.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뭐요? 채권행위. 가족법상의 지위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뭐요? 가족법상의 행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권의 종국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는 뭐예요? 물권행위. 그리고 뭐예요? 소유권을 종족에 이전한다고. 소유권 이전이. 그 다음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다 물권이죠. 이런 것들은 설정하는 행위. 그 설정하면 종국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자들이 이 같은 물권을 취득한다. 그죠? 이런 행위가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그 다음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뭐예요? 준한다는 의미다, 그죠? 그래서 물권행위는 아니에요, 그죠? 예. 앞서 우리가 준법률행위 하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물권행위가 아니지만 물권행위에서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리 중 물권이 아닌 재산권의 종국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이 같은 행위를 뭐예요? 물권행위에 준한다 해서 준물권행위라 합니다. 준물권행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님 채권을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했죠. 채무를 면제했다, 그죠? 그 다음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타인에게 종국적으로 양도를 했다, 그죠? 이런 행위 등을 통틀어서 물권행위에 준한다 해서 준물권행위. 그래서 여하튼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뭐예요? 대표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징이요? 이 행위의 문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 근데 이와 같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누구만이요? 근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죠? 무근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일 문제 5주차 3번 보세요. 자, 법률행위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무 면제 밑줄 것이고, 채권자는 단독 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면제할 수 있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 다음 물권행위 밑줄 것이고, 보세요. 금방 봤죠, 그죠? 물권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입니까? 처분행위요?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어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물권행위는 근한 자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근한 없는 자의 어떤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그죠? 예, 정답 2번. 그다음 준물권행위 밑줄 볼게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을 뭐요? 통틀어서 준물권행위, 처분행위 중에 하나죠.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행위의 문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점에서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그 점에서 물권행위와 같다, 그죠? 그 물권행위 구별 통째 다 틀렸어요. 즉 처분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죠? 그 점에서 물권행위와 같습니다. 그 다음 요식행위 밑줄 것이고, 자, 혼인은 반드시 신고라는 방식을 구비해야 되죠. 좀 이따 볼 겁니다. 근데 혼인 신고가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혼인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불성립 적으시면 돼요. 불성립. 즉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뭐예요? 무효이다. 틀렸어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아예 혼인 자체가 존재치 않죠, 그죠?
불성립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이다 틀렸어요. 정려 무상이죠, 그죠? 무상입니다. 무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3번까지는 배웠죠. 4번, 5번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자,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옵니다. 기타 분류. 자, 그러면 오늘부터 뭐요? 법률의 종류 파트에서 어떤 지문에서 이해 문제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은 뭐요? 의무 부담행위의 애와 그 효과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특징. 그 다음 뭐요? 처분행위의 애와 그 특징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즉, 특징적인 모습이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뭐요? 의무 부담행위 내지는 채권행위라는 데 특징이 이에게 문제가 남는다.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근한자뿐만 아니라 근한 없는 자의 의무 부담행위도 가능하다. 그죠? 그렇지만 처분행위는 물건행위, 준물건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에게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여든 처분행위는 누구만이? 근한자만이 할 수 있다. 자, 쉽게 갑니다. 굳이 제목 체크하시려면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생전행위 또는 사후행위다. 그죠? 즉, 법률 행위자. 행위자가 뭐예요? 사망해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이를 사후행위. 대표적인 게 유언이죠. 그죠? 유언, 유정, 사인정려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요. 그죠? 나머지를 통틀어서 생전행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독립행위, 보조행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자, 요식 체크를 하시고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요식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법인 설립행위 밖에 없다. 그죠? 나머지는 혼인에서 신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가족법의 파트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요식은 법인 설립행위 밖에 없습니다. 즉 일정한 방식을 구비해야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을 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라 합니다. 근데 법에서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죠? 이를 불요식. 즉 법률행위는 자유가 원칙이므로 불요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주물종물을 그대로 응용하면 돼요. 어떤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뭐요? 법률행위를 주된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를 뭐요? 종된 법률행위라 합니다. 교과서를 보세요. 은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왜 저당권을 설정했죠? 돈을 빌려줬다. 그죠?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확보할 목적, 담보할 목적. 무슨 뭐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그에 대한 뭐요? 저당권 설정회가 종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죠. 주종이니까 뭐요? 양자는 운명을 같이 한다. 느낌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유상, 무상 체크할게요. 즉 출연 행위는 뭐요? 재산을 상대방에게 내어놓는다. 그죠? 내어놓는데 대가 없이 내어놓는다. 여기 뭐야? 무상. 정려와 사용대차가 무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매매 등은 왜 재산을 상대방에게 내어줍니까?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죠? 저 유상행위랍니다. 그래서 무상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유인, 무인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정도로만 제가 강조하는 것들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21회차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언. 유언은 뭐예요? 반드시 방식을 따르죠. 그죠? 요식행위.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계약이죠. 그죠? 예.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임대차는 재산법상 행위 맞죠? 그죠? 예. 재산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 무상. 사용대차 맞죠? 그죠? 정려와 사용대차는 무상이다. 그죠? 즉, 정려는 공짜로 재산권을 타방에게 이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일정 기간 동안 공짜를 빌려서 사용케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떠야 되는데, 그죠? 안 뜨겠죠? 그죠? 예. 틀리면 안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근데 뜹니다. 우리도 21세 떴죠. 올해 옆반에서 며칠 전에 중개사 시험에 이게 5번이 답이에요.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찾아. 이거 찾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 요건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만약에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은 힘듭니다. 이 부분도. 근데 이번에 차서 뭐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라 하면은 매매 등과 같이 뭐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을 뭐요? 법률행위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같은 법률행위가 효과 발생을 해서는 갖춰야 될 게 있다, 그죠? 그 요건에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설 파트를 쭉 같이 읽어볼게요. 올려가지 마시고. 법률행위가 법률효과 발생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얘는 뭐예요?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성립 요건이라는 것도 있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원한대로 효과 발생을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뭐예요? 효력 요건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성립 요건이 흥결되면 거기다 밑줄 볼게요. 성립 요건이 구비되야만 성립하죠. 근데 성립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립의 반대가 뭐예요? 불성립이죠. 그럼 법률이 자체가 불성립이에요. 다른 말로 부존재. 거기까지만. 그 법률이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효과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뭐예요? 유효 요건은 성립은 했죠. 성립했어요. 근데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은 발생치 않는다, 그죠? 그래서 무효 아니면 취소의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 차이죠. 따라서 성립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뭐예요? 아예 성립조차 못했기 때문에 아예 뭐예요? 효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효요건은 뭐예요? 성립은 했어요. 다만 성립했지만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는 생길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무효 아니면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갑을 간에 토지 매매에 따른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뭐예요? 매매가 있어야 되겠죠. 매매가 다른 말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에 필요한 요건을 성립 요건. 그래서 모든 법률에게 공통이다, 그죠? 이를 일반적이라 한다, 그죠? 예. 일반적 성립 요건은 첫 번째, 당연히 매매라면 매도인, 매수인이 필요하죠, 그죠? 이를 일반화했을 때 법률 행위자, 즉 당사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행위는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 원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 합니다, 목적. 그래서 매수인이 원하는 바는 소유권 획득이 목적이죠. 그 목적이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 법률 행위는 원하는 대로다, 그죠?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그죠? 따라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비로소 법률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흥결이 되면 법률 자체가 존재치 않죠. 다른 말로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 합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은 이번에 제 완벽하게 안 돼요. 특별 성립 요건, 즉 특별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 성립 요건에 추가해서 뭐예요? 일정한 법률에게 법이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성립 요건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그죠? 어떤 개별적 법률행위는 여기까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차전은 자동적으로 이해돼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당연히 토지를 매도했죠. 저 우리 소유권을 획득하려면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예. 합의만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물건 변동에서 인도 등기 등 특별성 요건이요. 그 다음에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아직 요물이라는 단어를 기초반에 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채권법에 살 거예요. 즉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 등 다른 어떤 추가적 요소를 요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랍니다. 그때는 뭐야?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 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이번에 차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이 부분요 이해할 수 있다, 그죠? 혼인 등이 성립하려면 뭐야? 남녀 간에 혼인하자는 의사합치만으로 부족하죠.
신고가 있어야 되죠. 그죠? 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혼인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 따라서 혼인 신고가 없었다면은 혼인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서 혼인 신고가 없었죠. 그죠? 신고가 없었다면 혼인 자체가 뭐야? 없었다. 그죠? 혼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불성립. 다른 말로 혼인이 부존재다. 그죠? 부존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매일 문제 5주차 3번에 4번 보세요.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요식행위. 혼인 등의 신고는 요식행위 맞죠? 그 신고 없어요. 신고란 방식이 없으면 아예 뭐야? 무효가 아니라 뭐야? 성립조차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야? 불성립이죠. 또는 부존재입니다. 무효는 성립은 해야 되죠. 그죠? 성립조차 못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혼인 등에서 일정한 신고라는 방식 등을 요구한다. 그죠? 요원 등의 방식. 그 다음. 법인 설립에서는 뭐요? 설립행위 플러스 주관체 설립허가도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 특별 성립 요건. 이번에 저는 일단 요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나머지 파트는 우리가 물권법을 배우면 자동적으로 쭉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효권 옵니다. 그래서 가벌간에 매매가 있었어요. 매매는 있었습니다. 근데 매매에 따른 법률 효과가 원한대로 생기느냐는 뭐예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성립한 법률회의가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해서 요구되는 요건을 효력요건, 다른 말로 유효권입니다. 첫 번째, 모든 법률의 공통적인 효력요건. 첫 번째, 당사자가 뭐예요? 능력자라야 돼요. 근데 갑이 갓난애기입니다. 의사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가도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갑을 간의 매매는 있었지만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행위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법정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은 있었지만 그 계약은 어때요?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 뭐야? 의사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의사능력, 권리능력이 없었다면 그 행위는 성립원에서나 무효. 행위능력이 없으면 뭐야? 성립원에서나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교과서 보면서 쭉 따라오세요. 자,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153페이지. 제리에. 따라서 갑을 간에 매매는 있었죠. 그런데 당사자가 뭐야?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매매는 있었지만 그 매매는 무효. 행위능력이 없었다면 뭐야? 그때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목적에 관한 요건. 이번 회차부터 뭐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법률행위는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에 따라서 원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 합니다. 그죠? 근데 목적대로 효과를 발생을 하려면 첫 번째, 매수인은 뭐요? 뭘 원하는지가 확정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목적이 확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확정된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에 103조에 뭐야? 반하지 않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야? 목적이 뭐야? 확정할 수 없거나. 쭉 가볼까요? 매매가 있었어요. 근데 매매를 있었는데, 매매 계약서는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토지를 팔았는지, 그죠? 그 매매 대금을 어떻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무효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확정할 수 없거나 확정이 됐어요. 근데 가벌간에 해저 3만 미터에 뭐요? 빠뜨린 반지를 찾아주기로 목적은 확정됐죠. 실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목적이 불가능하다든지 뭐요? 강행법규에 위배된다든지 또는 뭐요? 처벌주의란 계약 그죠. 국민들의 윤리 감정에 반하는 행위죠. 그죠? 이 같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타당성이 없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법률 행위는 성립했죠. 그렇지만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법률회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원한 바는 의사표시대로다. 그죠? 근데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와 뭐야?
표시가 일치하고, 다음 주에 자세합니다. 의사 표시가 뭐요? 사기, 강박 등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죠. 여하튼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사기, 강박 등 하자가 있으면 그때는 뭐요? 무효 아니면 취소에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유효권이 구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법률의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일정한 법률행위는 다시 더 효력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다 그죠. 특별 여기다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요건과 관련해서 뭐요? 출제를 한다면은 이 부분을 뭐요? 이해를 토대로 답을 구하는 문제를 띄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몰라요. 뒷부분의 내용들이니까. 근데 상적으로 대리인의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효력 발생의 필요한 요건이니까 효력 요건 맞죠? 그 다음 조건 기한부 행위가 효력 발생하려면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된다고 하죠. 기한이 도래가 돼야 돼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 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연히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요. 토지 매매는 있었습니다. 즉 거래 계약은 있었어요. 근데 그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존재합니다. 그럼 계약이 유효하려면 뭐요?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요건 맞죠, 그죠? 이 부분도 우리가 다음 심화반에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번 회차는 완벽하게 안 됩니다. 어떤 형태? 다음 중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효력 요건을 쭉 4개 지문을 싣고 그죠? 나머지 하나를 성립 요건에 해당을 실을 거예요. 그럼 성립 요건은 뭐예요? 일반적 성립 요건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이 답이 아니에요. 뭐가요? 특별 성립 요건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적 성립 요건 3가지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의 존재. 근데 일반적 효력 요건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당사자 능력자여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었고 여기까지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통해서 기억만 한다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특별 성립 요건에 다 포섭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형태로 뜬다는 거예요. 근데 출제가 된 적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만약 이 같은 문제가 뜨면 지문은 짧지만 뭐예요?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뭘 묻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찾는 거예요. 다음 중 본격적으로 바로 줬죠, 그죠? 성립 요건에 해당해서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뜹니까? 다음 중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요? 4가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4가지는 어디에 속한다? 효력 요건에 속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만 성립 요건. 그 중에서도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해서 물을 거예요. 자, 볼게요. 금방 봤죠, 그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효력이 안 생기죠, 그죠? 대리권이 있으면 효력 요건 맞다, 그죠?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일반적 효력 요건 맞죠? 그 다음 조건이 성취돼야 된다, 그죠? 특별 효력 요건 맞죠, 그죠? 허가구역 내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을까? 효력 요건 맞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요겁니다. 요물 계약에서는 뭐예요? 아니, 요물 계약 잘 몰라요. 물건을 뭐예요? 인도해야만 비로소 성립하죠.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못 풉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요물 계약이 뭔지 그 애를 몰라요. 자,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출제될 수 있다만 같이 뭐야? 눈으로 확인했다에 만족을 받으시고 교과서상으로 뭐야? 이번에 차는 뭐만요? 일반적 성립 요건과 그다음 뭐야? 일반적 효력 요건만 일단 기억을 하려고 노력할게요. 특별자가 붙은 것은 심화반에서 정확하게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런 정도로만 욕심을 낼게요. 자, 이번 회차부터는 지금부터만 욕심을 내시면 돼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매매 등의 요건을 뭐요? 통틀어서 법률행위라 했다. 그때 목적이 뭐냐? 의해서 그죠? 자신들이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이랍니다.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이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뭐죠? 소유권 획득이죠. 이게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쭉 볼게요. 154페이지 제일 위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고자 하는 뭐요?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 한다 그죠? 다른 말로 내용이라 합니다. 목적과 목적물은 다르다. 이 부분을 답으로 한 적은 없어요. 혹시나 모의고사 등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물어볼게요. 매수인이 원하는 목적은 여기서 뭡니까? 목적은 소유권 획득이죠. 목적물은 여기 표시 안 돼 있죠,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목적물은 뭐예요? 그게 목적물이에요. 건물을 사고 팔았다면 뭐예요? 건물이 목적물이에요.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면 자동차가 목적물입니다. 근데 목적은 다 똑같죠. 목적물은 뭐예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의 획득이에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목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목적물이 존재치 아니한 것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물이 존재치 않는 것은. 우리는 학원과 계약관계이죠. 근데 목적은 있죠, 그죠? 뭡니까? 합격이에요, 합격. 목적물은 있다, 없다? 없어요. 목적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물과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엄격하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셋째 줄부터 쭉 볼게요. 그래서, 효과 발생을 해서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확정될 수가 있으죠. 두 번째, 확정된 법률의 목적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목적이 적법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타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나갑니다. 확정사. 자, 체크할게요. 법률에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확정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정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그 목적이 처음부터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나중이라도 뭐예요? 확정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나중이라도 확정될 수 있으면 좋게요. 이행이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입니까?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음을 요한다, 그죠?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판례가 뜬다면 이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확정성과 관련해서는 이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판례는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매매 파트에 뜰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가발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냥 토지 매매 적혔어요. 근데 토지가 뭐예요? 가백에는 토지가 여러 토지가 있죠. 어떤 지분의 토지인지 정해진 바가 없어요. 앞으로 뭐예요? 정할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확정할 수가 없죠. 이게 확정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처음부터 뭐예요?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죠? 사후적으로라도 확정될 수는 있어야 돼요. 사후적으로도 뭐예요? 확정될 수가 없다면, 그때는 매매가 있을 수 없죠. 가불과 토지 매매가 있는데, 가백에는 A 토지도 있고, B 토지도 있고, C 토지도 있고, D 토지도, E 토지도 있다, 그죠? 근데 어느 거냐? 확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매매는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A 토지, B 토지 중에 하나를 팔겠다. 그러면 기준이 정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런 정도로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는 그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요? 처음부터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그죠? 그 부분. 두 번째,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출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앞서 예를 들었다, 그죠? 가불간의 태평양 3만 미터에 빠진 결혼 반지를 찾아주기로, 그죠? 무효죠, 그죠? 예, 목적은 확정됐지만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목적이 확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뭐요? 그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면 당의 법률행위 있었죠. 그렇지만 무효입니다. 자, 근데 이번 판단 기준이요.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부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냥 이거 체크할게요.
항상 판단 기준은 뭐가 판단 기준이에요? 사회통념이죠. 다른 말로 거래관념. 우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따라서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부의 종국적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잣대는 거래관념. 다른 말로 통념이다. 그죠? 사회통념. 다른 말로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따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뭐야? 가능할지라도 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뭐야? 무효이라는 겁니다. 그 교과서 예가 있죠. 대표 예가 한강 모래사장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1,000만을 바꿔서 찾아주기로 약속했죠. 물리적으로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찾는다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이게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 무효인 불능은 뭐야?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는 겁니다. 확정적 불능만이 무효예요. 일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에요. 즉, 항상 이 예를 듭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금요일 저녁에 슈퍼에다가 맥주 주문을 갑니다. 내일 저녁 몇 시까지 한 박스를 배달해 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뭐요? 워낙 날씨가 더운 관계로 가게에는 맥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게 주인은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배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도매상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여기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체크할게요. 여기 볼게요. 건물입니다. 10월 10일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이 원하는 것은 뭐야? 건물에 대한 소유권 획득이죠. 자, 첫 번째. 건물이 하루 전날 소실이 됐다. 그러면 매수인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획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불능이요. 근데 언제부터? 매매 계약 당시부터 뭐야? 처음부터. 이걸 뭐야? 원시적 불능.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또는 요 단어가 없으면 이런 단어가 없죠. 당시부터. 즉,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기준 시점이 어느 게 돼요?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보죠. 즉, 매매가 이때 있었습니다. 매매 있기 전부터 뭐야? 전부터 또는 뭐야? 이미. 당시부터 같은 말이 되죠. 이미. 그 법률행위 이전에 이미 그 목적 실행이 불가능한 것은 뭐야? 원시적 불능. 이미 불가능하죠. 누구도 소유권 획득을 이전할 수 없죠. 그죠? 여하튼 원시적 불능을 목적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시고, 다만 계약 체결상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뭐 가능하면은 그냥 가능하면 이 파트는 민법 총칙의 문제가 아니에요. 채권법의 문제입니다. 채권법을 설명할게요. 따라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을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래서 이자는 뭐야? 일단 매매는 무효지만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때 갑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때 갑이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을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이를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능하면 뭐예요? 굳이 애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계약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단어는 항상 어디하고? 원시적 불능과 연결된 거예요. 후발적 불능에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연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뭐요? 다음 중 유효이냐 무효이냐만 문제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거기까지. 내가 뭐요? 여러 개 된다면 여기까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생길 수 있더라. 요건은 채권법에서 합니다. 자, 후발적 불능 볼게요.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은 언제 있었죠? 요 날짜에 있었죠. 근데 요 날짜에 전국적으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자에 소실이 되었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하죠. 이런 뭐야? 후발적 불능이랍니다. 후발적 불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반대되기 때문에 효과도 반대겠죠. 그래서 기존 요거다 그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결론 행위 자체는 유효이다. 마지막 줄 체크하시고.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요. 이 부분은 채권법입니다. 여력만 있다면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채무자는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자,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그냥 틀로서 기억할게요. 매매 계약이 하나죠. 그러면 매수인도 뭐요? 채권도 가지고 채무도 부담하고 있다 그죠? 매수인 어떤 채권요? 소유권 이전을 받을 채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채권. 그다음에 뭐요? 대금을 지급할 채무죠. 매도인도 똑같죠. 채권도 있고 채무도 가진다 그죠? 이자는 어떠한 채권요? 대금을 받을 채권, 소유권 넘길 채무죠 그죠? 즉 계약은 하나인데 서로 뭐요? 의존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를 대가적으로 서로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계약을 쌍무계약 그죠?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대가적인 이와 같은 채권 채무가 서로 의존적 관계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계약을 쌍무계약. 그때 매수인의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죠. 뭐요?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어요. 이행 지체만 가능합니다. 이행 지체만. 그런데 매도인의 채무는 소실될 수 있죠. 따라서 이행 불능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다? 매도인에게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매수인의 대금 채무는 뭐요? 이행 불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행 지체만 있을 수 있다 그죠? 빌려서 갚을 수 있죠 그죠? 장기를 팔아서 갚을 수 있고. 따라서 이행 지체만이 가능하지 이행 불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뭐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은 건물이 소실이 되었다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행 불능은 매매에서 누구에게만 가능한 형태다? 매도인. 이렇게 바로 기억할게요. 자, 그래서 이 경우 건물이 소실됐어요. 누가 채무자입니까?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도인 잘못으로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채무불이에요. 근데 동네 꼬마애들이 불냈다 그죠? 그때는 갑에겐 잘못이 없죠. 그럼 갑은 책임 없어요. 그때 그럼 이자는 뭐예요? 건물 이전 채무를 면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을 뭐예요? 약속대로 매도에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괜히 단어만 어려워요. 이걸 위험의 부담 문제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적으로 뭐예요? 이 경우는 갑을 간의 매매가 없던 게 돼버린다 그죠? 그럼 갑은 넘길 필요 없고 을도 돈을 줄 필요 없다. 매매가 없던 걸로 싹 처리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괜히 위험의 부담이나 어려운 문제를 씁니다. 그 자세한 요건은 채권법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유효이다. 그런 정도만. 나머지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채권법에서 연결시킬 테니까. 다만 여러 개 된다면 매매에서 이행 불능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다? 매도인에게만 가능한 형태다. 그런 정도로만. 자, 그 다음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자, 쉽게 합니다. 제목도 밑줄 긋지 마시고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물만 사고 팔았습니까? 토지도 같이 사고 팔았어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고 팔았겠죠. 근데 건물만 소실됐다 그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그죠? 이를 일부 불능이라 한다. 책하지 마시고. 그때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인정되면 뭐야? 나머지 부분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기억 안 하시대요. 사회적 불능, 법상의 불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건물이 소실되었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를 사실상 불능. 건물 그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건물이 문화재입니다. 매매 대상이 됐나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불융통물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 불능. 구별 실익이 없어요. 근데 객관적 불능. 우리가 법에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누구나죠. 건물이 소실되었어요. 누구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이를 객관적 불능, 무효입니다. 주관적 불능.
이중 매매였습니다. 등기 넘겨줬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는 약속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만 못한다 그죠? 이를 뭐야? 주관적 불능. 나머지는 등기 넘겨줄 수 있죠. 그 주관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뭐야? 약속 위배니까 채무 불이행 문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는 뭐만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구분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럼 그 효과는 유효냐 무효냐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단을 찾는 문제요. 원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이 뭐예요? 법률이 당시부터 이미 그죠? 그럼 법률행위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이런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뭐예요? 법률이 성립한 이후에 이런 의미죠, 그죠? 단을 찾는 문제요. 원시적 불능, 공용 수용된 토지입니다. 고용된 토지를 매수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매매가 먼저 있었습니까? 수용이 먼저 있었어요. 수용이 이미 됐죠, 그죠? 이미 수용된 토지를 매수했어요. 원시적입니까? 후발적이요? 원시적이잖아요. 매매 당시에 이미 수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매매할 수 없죠, 그죠? 원시적은 다 끝났어요. 이 단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영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뭐예요? 그 전에, 그 이후에 사망했어요. 공영계약은 체결했죠. 체결할 때는 살아있을 수 없었어요? 살았죠. 근데 나중에 사망했다. 후발적 불능 맞죠, 그죠?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매매계약 할 수 있죠, 그죠? 아직 우리가 저당권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일단 매수인이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더라도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사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취득한 소유권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 그때는 뭐예요? 당연히 원시적입니까? 후발적이요? 후발적이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 잃어버렸다. 명백한 후발적 불능 맞죠?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는. 가압류가 있더라도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후에 가압류에 터잡은 뭐예요? 경매가 진행돼서 취득한 소유권 잃어버렸다. 후발적 불능 맞죠? 5번은 누가 보더라도 후발적 불능 맞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소식, 후발적 불능. 자, 이런 문제를 연습만 하면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다음 중 유효인 것은 무효인 것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럼 기준이 요거다, 그죠? 원시적 불능은 뭐요? 이미요. 이전에. 이미 또는 뭐요? 이전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후발적 불능은 뭐요? 이후에, 후에, 이와 같은 의미를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고, 매일 문제 4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면적으로 원시적 불능을 찾는 문제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4번. 유효한 것은 1번.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거기다 적을게요. 특정은 다른 말로 확정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죠. 그럼 무효다, 그죠? 확정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 계약 체결 전에 적으세요. 전자가 떴죠? 계약 체결 전에 소실이에요. 근데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이다, 그죠? 그 다음,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할 수도 없는데,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그 사실을 모르고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락이 먼저 있었습니까? 매도가 먼저 있었어요? 포락이 먼저 있었죠? 이미 뭐야? 물에 잠겼어요. 소유권이 상실됐습니다. 소실됐어요. 원시적 불능이다, 그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 체결 후 체크하십니다. 그럼 끝나버렸죠. 매매계약 체결 후에 국가가 수용했다. 명백히 후발적 불능 맞죠? 유효입니다. 유효. 정답 4번. 그 다음 5번은 뭐야? 아직 안 했죠, 그죠? 이중매매로서 적극 가담 일단 체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오늘 103조에 반해서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에서 뭐요? 기억할 게 원시적 불능과 뭐요? 후발적 불능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단어를 보시면 돼요. 전에, 그죠? 또는 이미 이런 말이 되면 원시적 불능이다, 그죠? 근데 법률의 성립 후에, 뭐 계약 체결 후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 행위는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다, 그죠? 그 다음 중 유효인 것은, 무효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의무 부담행위의 애와 특징, 처분행위의 애와 그 특징을 항상 뭐예요? 연결시키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상당히 오래됐죠. 18회 차에 우리가 그 부분이 17회, 18회 연속으로 듣다가 그 이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출제되면 그 부분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출제가 안 될 거예요. 5개의 지문 중에 한두 지문으로 섞여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하면 그 부분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법률의 목적 중 우리가 가능성까지 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적법성부터 진행을 해서 의사표시까지 끝나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7주째. 그럼 8주째는 뭐예요? 대립 파트하고 무효 취소 파트 거의 대부분 끝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차부터는 나머지 뭐예요? 소멸시효 파트를 끝내고 물권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상보다 뭐예요? 진도가 약간 더디게 진행되지만 일단 모자란 부분은 약간 보충을 해서라도 우리가 12월 가정까지는 물권법, 채권법까지 한번 기본 이론 시간에 어떤 깊이 있는 판례를 제하고는 다 한 번씩 쭉 빠짐없이 돌리는 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만 복습을 계속 부탁드릴게요. 그 수업 시간에 문제를 같이 푸는 것은 지금 뭐요? 제가 푸는 식으로 그 속도대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뜬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 그런 의미다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수업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